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사과를 드시는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아침 사과는 금이다라는 말에 현혹되어 빈속에 자꾸 사과를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디저트로 사과를 곁들이면서 스스로 독성 반응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계속 이어간다면 만성적인 소화장애나 몸의 염증 반응, 그리고 독성 물질 축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과가 건강에 좋으니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십시오. 사과를 잘못 먹으면 은근히 독으로 작용해 오히려 질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제 사례를 들어봅시다. 직장인 이모 씨, 45세 여성은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를 위해 몇 달 전부터 아침엔 사과가 최고라는 인터넷 정보에 따라 매일 아침 일찍 공복에 사과 한 개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속쓰림을 느끼며 역류성 식도염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 가서 문진을 해봤더니 의사가 공복 상태에서 사과를 계속 드시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위 점막이 자극받아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해주었고, 실제로는 사과가 아침에 좋다고 무조건 추천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과가 지닌 유기산 성분이 공복 상태에서 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소화력이 좋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공복 아침 사과를 먹어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위가 약하거나 체온이 낮은 분들, 소화기 질환을 앓는 분들은 아침 사과가 오히려 위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새 쉬던 위가 새벽에 분비되는 강력한 위산과 만나며 사과의 산 성분이 결합하면 속쓰림이나 불편감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통념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절대 법칙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과에 농약이 많으니 껍질을 벗겨내고 먹어야 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과는 재배 과정에서 과수 성장 초기에 이미 여러 차례 농약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껍질만 벗긴다고 농약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과는 속까지 농약 성분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껍질째 먹으면 어떡하냐? 더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묻겠지만 사과의 껍질에는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 예를 들어 펙틴이나 폴리페놀 등의 핵심 성분이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껍질을 버려버리면 사과의 영양 가치를 대부분 놓치는 셈이며, 더 나아가 껍질이 사과 내부의 농약 및 노폐물들을 중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과일은 스스로 해독 능력이 있어서 속 깊은 곳에 침투한 농약을 일정 부분 해독하기도 한다고 보고됩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볼 때 껍질을 아예 벗겨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깎기 전 세척을 꼼꼼하게 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세척법이란 것이 있는데, 물 1리터에 밀가루 두세 스푼을 풀고 과일을 3분 정도 담갔다 꺼내 흐르는 물에 헹구면 과일 껍질 표면의 농약 잔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때면 꼭 한 사람씩은 에이, 사과를 어떻게 먹든 뭐 큰 차이가 있겠어. 저기 농촌에서 사과 키우는 집안도 그냥 대충 헹궈서 먹고 잘만 살던데 하고 무심코 말합니다. 이런 시선이 바로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입니다. 주변에서 어차피 과일이니 괜찮아, 농약 조금 묻어도 별 문제 없으라고 얘기하며 노력을 가치 없다고 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건강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남들이 허술하게 먹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분들이 잠재적인 소화기 질환이나 대사 문제를 안고 사는지 모를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사소한 것이라도 내 몸에 좋도록 신경 쓰고 싶다라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결심으로 적의 말을 물리치고 내 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때 사과 섭취가 진정한 건강 습관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독이 아닌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를 알아봅시다. 첫째, 공복에 사과를 무조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 기능이 취약한 사람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 체온이 낮은 분이라면 아침 첫 끼로 사과를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오전 10시에서 11시쯤 혹은 점심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상 지나서 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사과를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식사 직후에 사과를 디저트로 먹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사과는 소화가 빠른 편이지만 이미 밥 등 다른 음식들이 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사과를 들이밀면 위장 내에서 발효와 부패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잔뜩 차며 만성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과씨는 청산가리라는 유해 물질을 소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생으로 드실 때든 갈아서 주스로 마실 때든 반드시 씨를 제거해야 합니다. 물론 적은 양으로 바로 중독될 일은 드물지만 습관적으로 사과씨까지 섭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과와 궁합이 나쁜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함께 사과를 밀착해서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 부담이 높아집니다. 사과 플러스 우유가 체질상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발효나 속쓰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한꺼번에 주스로 갈아 먹을 때 사과를 섞으면 당분이 높아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으니 당뇨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과는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되 잔류 농약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세척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밀가루 세척법이라든지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약간 담갔다 빼서 흐르는 물에 씻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둘째,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당 함량이 상당한 편이므로 단독으로 약간의 양만 드시거나 식사와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비법입니다. 셋째, 평소 장 건강이 안 좋아 변비가 심하거나 독소 배출을 돕고 싶다면 사과를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를 구우면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의 흡수율이 올라가니 변비 해소나 대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밤새 쉬고 난 위를 한결 부드럽게 해주고 싶다면 사과를 따뜻한 차 형태로 마시거나 저녁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지나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가볍게 즐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허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인 30분 전에는 과일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주변에서 그냥 사과면 다 좋아. 난 10년간 아침에 맨날 먹는데 멀쩡해라며 기세등등하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체 반응은 개인차가 큽니다. 그 친구의 위장 상태나 체질이 건강에 문제를 못 느끼는 것이지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도 아직 겉으로 증상이 없을 뿐 속에서 문제가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괜찮다라는 식의 근거 없는 말이 바로 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나 비아냥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몸 상태와 소화력, 생활 패턴을 고려해 사과를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 습관입니다. 정리하자면 사과로 건강을 챙기려다가 잘못 먹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라고 무조건 사과를 먹는 것이 옳은 건 아니며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공복 사과를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 디저트로 사과를 먹는 것도 소화 과정에서 발효와 부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게다가 껍질을 함부로 벗겨내면 사과의 핵심 영양소를 놓치는 것은 물론 농약이 속까지 침투되어 껍질만 벗겨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대신 올바른 세척법과 시점 조절, 그리고 섭취량을 신경 쓴다면 사과는 여전히 좋은 과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모두 얻을 수 있고 펙틴 등을 통해 콜레스테롤 조절, 변비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사과 섭취법도 제대로 된 지침 없이 습관적으로 해오면 독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사과는 내 몸을 관리하는 작은 도움이다라는 마음으로 시점을 잘 고르고 껍질을 살리되 안전하게 세척하고 식사와 충분히 간격을 두고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사소한 게 무슨 효과가 있나라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적에게 맞설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무기입니다. 꼼꼼하게 사과를 다뤄 당신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키면 결국 사과가 독이 된다는 오명을 피하고 사과가 진정한 건강의 열쇠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사과를 아침마다 무조건 먹는 습관도, 아무 때나 디저트로 사과를 곁들이는 것도, 껍질을 막 깎아버리거나 씨까지 먹는 것도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시간과 방법을 찾고 꼼꼼히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말 작은 차이가 몇 달, 몇 해가 지나면 엄청난 건강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사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세세한 주의사항과 요령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사과를 먹기 전에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이 과일을 몸에 이롭게 먹는가 아니면 독이 되도록 먹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셨다면 맛있고
건강한 사과의 진가를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